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한 가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막 전 세계 부자 하면은 일론 머스크 아니면 뭐 만수르, 빌 게이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가문은 전 세계의 금융과 외교, 전쟁을 쥐락펴락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가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 세계를 정복해 자신만의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일명 검은 손의 세력이라고 불리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2005년 한 남자의 폭로를 담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남자의 주장은 이래요. 전 세계 국가들을 정복해 단 하나의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요? 토미 애청자라면 알고 계실 텐데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음모론, 일루미나티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이 남자는 거기에 나아가서 일루미나티의 진짜 실체, 그러니까 이 주요 세력을 정확히 지목했어요. 그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인데요. 참고로 이르는 유럽 최대, 지구상에서 최대의 금융 재벌 집안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대중에게 앞서 꺼낸 사람은 테드 건더슨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평범한 음모론자는 아니에요. 자, 테드 건더슨. 이 사람은 FBI 전 국장직을 담당했었는데요. 현역 당시 그가 담당했던 사건이 마릴린 먼로 사망 사건,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 등 꽤나 굵직한 사건들이었죠. 한마디로 그는 오랜 기간 정부 요직을 맡았던 신원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어째서 공개적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을 저격하고 나선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테드 건더슨이 과거에 담당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만 해요. 그는 FBI를 은퇴 후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사립탐정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때가 1980년이었어요. 그가 은퇴 후에 처음 담당한 일은 제프리 맥도날드 변호였는데요. 당시로부터 10년 전인 1970년 2월 새벽에 한 가정집에 아내와 두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유일한 생존자였던 남편인 미 육군 특수부대 대위 제프리 맥도날드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칼에 공격을 받긴 했는데 작은 상처들만 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제프리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4명의 침입자가 집으로 들어와서 우릴 막 공격했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제프리가 의심되었어요. 왜냐면 숨진 아내의 몸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유독 제프리만 멀쩡히 살아남았으니까요. 제프리는 억울함을 호소했죠. 자신은 분명 침입자들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가 본 범인의 생김새는 백인 남성 2명과 흑인 남성 1명, 그리고 금발의 여성이었다는데요. 그들은 환각제는 멋져! 경찰을 죽이자! 라고 외치면서 가족들에게 달려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문구는 70년대 당시 미국 히피족 일부가 마약에 취해 구호처럼 이렇게 외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프리가 진술한 몽타주를 바탕으로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이 지목되기도 했어요. 바로 동네의 마약 전과자였던 여성 헬레나 스토클리였는데 증거 부족으로 그녀의 죄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합니다. 결국 제프리가 이 사건의 용의자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죠. 제프리가 범인이라는 그 근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제프리의 진술과 현장 증거들이 모순된다는 점, 그리고 집안 곳곳에서 3명의 피해자들 혈액이 모두 다 발견되었지만 유일하게 제프리 것만 없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공격을 덜 받고 아주 작은 상처만 난 점이 지적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 FBI 국장에서 사립탐정이 된 테드 건더슨이 제프리의 의뢰를 받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 제프리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사건에 뛰어드는 거죠. 그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테드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한 차례 용의자로 몰렸던 마약 전과범 헬레나 스토클리. 그녀가 테드의 설득과 추궁 끝에 한 가지 자백을 한 건데, 우리 사탄 숭배 집단이 그를 공격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사탄이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제프리는 군에서 마약 밀매 등을 단속하는 역할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녀가 속해 있던 사탄 숭배 집단은 베트남에서 군인의 시신을 통해 마약을 숨겨 들어오는 일을 해왔던 거죠. 근데 제프리가 낌새를 눈치채버려서 그를 처치하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마약 중독자들의 헛소리로만 여겨졌었어요. 결국 증언은 증거로서 유효하지 않았고 끝내 제프리는 유죄로 사건이 마무리됐죠. 어쨌든 테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존재하는 이 사탄 숭배 집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집단은 곧 일루미나티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는데, 일루미나티가 최초로 탄생한 계기는 중세시대 유럽에선 이 당시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막 억압하던 시기였어요. 이때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비밀 결사대 일루미나티가 최초로 탄생하게 된 거죠. 하지만 곧 교황이 이를 알게 되면서 일루미나티는 신에게 도전하는 사탄 숭배 집단이라면서 탄압당합니다. 하지만 일루미나티는 비밀리에 계속해서 지식층, 권력층을 막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설입니다. 자, 지식층, 권력층 막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테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사탄 숭배 집단도 사실 권력층인 정부와 엮여 있진 않을까? 게다가 테드는 이 사건 외에도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진 이 맥마틴 유치원 사건을 파헤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이 막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성학대하고 동물 죽이고 막 악마 숭배 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아동 학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죄로 결론이 났던 겁니다. 테드는 이 사건들에는 분명 뒤를 봐주는 이 거대 조직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그는 미국의 대표 음모론자로 떠오르게 되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 배후에는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대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막대한 자금을 무기로 전 세계를 지배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사람들을 성과 마약에 중독시켜요. 그리고 이걸 빌미로 정치인의 약점을 잡아 권력을 쉽게 조종합니다. 이게 테드 건더슨이 2005년에 폭로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아니 로스차일드가 뭐라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에요? 할 수 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1744년 독일에서 태어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는 남성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빈민촌에 살던 유대인인데 정말 어렵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어린 나이에 은행 일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마이어 암셀은 금융시장에 눈을 뜨게 돼요. 그는 골동품 가게를 하면서 모은 동전과 물건들을 유명 귀족들에게 나눠주면서 인맥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독일 프로이센의 국왕이었던 비렐름이 마이어에게 자신의 장부를 맡기게 되거든요. 근데 1806년 독일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국왕 비렐름은 급히 해외로 도피를 했겠죠? 그리고 이때 마이어는 프랑스에게 자신의 재산은 빼앗겨도 정작 왕의 장부는 목숨을 걸고 막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를 알게 된 비렐름이 크게 감동을 하면서 그를 비렐름 가문의 재산 관리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스차일드는 점점 힘을 더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에게는 5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을 각각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이런 식으로 유럽의 주요 도시들로 보냈어요.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만의 커다란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로스차일드는 빠른 정보, 그러니까 파리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빠르게 공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과 달리 좀 전화기나 이메일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각 지역에서 얻은 새로운 정보들을 서로 직접 전달하면서 빠르게 공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정세에 빠삭해졌고 이를 토대로 부를 쌓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이 가문이 결정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계기가 발생해요. 1815년 6월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영국의 연합군 간의 전투가 발발했는데 이 전투 결과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이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완전히 그냥 경제적으로 폭망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전쟁 결과를 막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라디오도 없고 전투 결과를 누군가가 직접 전해주는 방법 말고는 없었습니다. 자, 근데 나라별로 로스차일드 아들들이 파견되어 있었다고 했었죠. 당시 영국 런던에는 셋째 아들 네이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가문이 이 정보에 빠르고 빠삭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네이선의 행보에 집중을 하고 있었죠. 전투가 벌어지던 그날 네이선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런던의 증권거래소 안에서 가만히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투 결과에 따라 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을 하려고요.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달려와 그에게 막 몇 마디를 속삭이는 거예요. 곧이어 네이선은 거래소로 가더니 모두가 지켜보던 와중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국 국채를 몽땅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영국의 패배가 직감이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본 거래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국채를 싹 다 팔았죠. 그렇게 영국 국채는 순식간에 100파운드에서 무려 5파운드까지 폭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대박 반전이 벌어져요. 마지막 순간 갑자기 네이선이 헐값이 된 이 영국 국채를 싹 다 사들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그리고 다음날 들려온 영국군의 승리 소식. 페이크였던 겁니다. 네이선은 영국이 승리한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조장해서 일부러 국채를 마구 팔게 만들었던 거고 자신은 그걸 막판에 싸게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린 거였죠. 근데요, 이걸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됩니다. 오죽하면 이들이 영국을 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현대에 들어서도 많은 은행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도이치뱅크, 영국의 HSBC, 캐나다 뱅크 오브 노바스코사를 직접 소유하고 있어요. 또한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와인 사업도 이끌고 있고요. 그래요. 그렇게 부자인 건 알겠어요. 근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여전히 숱한 비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가문의 재산이 5경 원. 그러니까 5만조 원이라는 추정인데요. 와, 정말 감도 안 오는데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약 640조 원인데 로스차일드 재산이면은 이게 한국 정부가 무려 8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요,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막대한 돈을 벌고 부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 철저한 비밀주의를 지키는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이 대표적인 예로 가문의 주요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근친혼을 권장한다는데요. 저는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 실제로 이 집안에서 이루어진 결혼의 절반 이상이 사촌끼리 이루어진 근친혼입니다. 사업에 있어서도 외부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족의 승계를 최우선으로 하죠.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엄청난 재산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만 널리 알려져 있을 뿐 나머지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 호기심, 의혹, 음모론까지 상당해요. 그중 하나가 앞서 테드 건더슨이 주장하는 그들에 의해 세상이 움직인다는 음모론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금융 지배에 나아가서 일루미나티 수장이라는 설은 이미 공공연합니다. 일루미나티 자체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비밀 결사단체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언급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 거죠.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심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스라엘 건국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800 후반년대부터 팔레스타인 땅을 조금씩 사들여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해요.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영토의 80%가량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로스차일드라 짓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곳곳에 로스차일드 거리라고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전쟁 또한 로스차일드 가문을 빼놓고 생각하기란 어렵습니다. FBI 전 국정의 폭로와 더불어 천문학적인 재산 등 로스차일드 가문에 관한 의혹은 난무합니다. 베일에 쌓인 로스차일드 가문은 정말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융위기, 전쟁, 외교 문제까지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배후일까요? 아니면 그저 부자의 세계를 동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음모론일 뿐일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